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기원을 파헤치는 유레카입니다. 겨울만 되면 길거리에서 붕어빵이 자꾸 보이고 땡기시죠? 근데 이거 모르고 먹으면 진짜 아까워요. 붕어빵이 왜 하필 붕어 모양인지, 왜 겨울에만 파는지, 이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최고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붕어빵은 사실 한국 음식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끝까지 보면 절대 헷갈리지 않게 해줄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붕어빵의 정체를 알려면 일본으로 가야 해요. 1909년 일본 도쿄 아자부에서 한 명의 요리사가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타이야키, 우리말로 도미빵이에요. 왜 하필 도미냐고요? 일본에서 도미는 행운의 물고기거든요. 결혼식이나 명절에 꼭 먹는 귀한 생선이었어요. 이 요리사는 생각했어요. 이 귀한 도미를 서민도 먹을 수 있게 빵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만든 게 타이야키입니다. 모양도 진짜 도미처럼 지느러미, 비늘까지 디테일하게 새겼어요. 이게 일본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한국으로 왔을까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예요. 일본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던 시기죠. 타이야키도 그때 건너왔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도미를 잘 몰랐어요. 바다 생선이라 내륙에선 귀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는 도미와 비슷한 친근한 생선이 있었어요. 바로 붕어입니다. 연못과 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생선이었죠. 누군가가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이거 그냥 붕어빵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렇게 태어난 이름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이게 바로 붕어빵이 붕어 모양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지점으로 들어갈게요. 붕어빵은 왜 겨울에만 파는 음식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원래 일본의 타이야키는 사계절 음식이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 팔렸죠. 근데 한국에서는 왜 겨울 음식이 되었을까요? 비결은 1960, 70년대 한국의 포장마차 경제에 있어요. 당시 길거리 음식 장사는 진입장벽이 낮아야 했어요. 비용도 적게 들고 번거롭지 않아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발견했어요. 겨울에만 팔면 어떨까? 왜냐? 첫째, 겨울엔 수요가 몰려요. 추운 날씨 때문에 따뜻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둘째, 겨울엔 보관이 쉬워요. 추운 공기가 천연 냉장고 역할을 하거든요. 팥소도 산하지 않아요. 셋째, 겨울 시즌만 집중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1년 내내 장사할 필요 없이 11월부터 3월까지 몰아서 버는 방식이죠. 이건 실은 계절 장사의 천재성이었어요. 한국 포장마차 문화의 특성상 겨울 성수기에 집중하는 게 훨씬 수익성이 높았던 거예요. 고정 점포를 낼 수 없는 서민 장사님들이 찾은 영리한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로도 붕어빵이 한국식으로 로컬화되면서 겨울 음식으로 고착된 거예요. 이제는 그게 문화가 됐어요. 그럼 붕어빵 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원조 타이야키 틀은 일본 장인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쇠로 된 두 개의 판을 맞붙이는 구조예요. 한쪽엔 붕어 모양이 깊게 파여 있고 거기에 반죽을 붓고 팥소를 넣고 다른 판으로 뚜껑을 닫으면 끝이에요. 불에 구우면 양쪽에서 열이 전해져서 황금빛 붕어빵이 탄생하는 거죠. 이 틀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1960, 70년대 한국에서 주물 공장이 생기면서 붕어빵 틀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길거리 포장마차 문화가 터진 겁니다. 더 이상 비싼 타이야키 틀을 하나씩 사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붕어빵은 진짜 서민 간식이었어요. 개당 100원, 200원, 학생들 용돈으로 사 먹었던 거였죠. 골목골목에 붕어빵 아주머니들이 계셨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갑자기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앙꼬가 듬뿍 찬 붕어빵, 유기농 팥 붕어빵, 슈크림 붕어빵, 심지어 크림치즈 붕어빵까지 나왔어요. 가격도 1,000원, 2,000원, 3,000원으로 뛰었죠. 이건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었어요. 붕어빵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은 거예요. 서민 음식에서 프리미엄 간식으로 변신한 거죠. 그러면서 원조 길거리 붕어빵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카페처럼 보이는 붕어빵 숍에서 비싼 붕어빵을 먹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됐거든요. 붕어빵에도 명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서울 신촌 붕어빵, 부산 동네 붕어빵, 대구 동성로 붕어빵. 이런 곳들은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장사해온 전설의 맛집들이에요.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려요. 어떤 가게는 하루에 수천 개씩 팔아요. 그럼 붕어빵 속팥소는 어디서 왔을까요? 팥은 사실 동아시아 전통 재료예요. 한국, 중국, 일본 모두 팥을 즐겨 먹었죠.
일본에선 앙코라고 해서 팥을 졸여 만든 앙금이 화과자, 일본 전통떡의 필수 재료였어요. 타이야키도 처음엔 이 앙코만 넣었죠. 한국으로 넘어오면서도 팥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왜냐? 한국도 팥죽, 팥빙수 같은 오랜 팥 문화가 있었거든요. 식재료가 같았으니까요. 근데 요즘엔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슈크림, 초콜릿, 피자, 심지어 김치까지 붕어빵 안에 들어가요. 팥만 고집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붕어빵은 무한의 가능성을 가진 틀이 된 거예요. 자, 이제 현대로 넘어와 볼게요. 붕어빵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2010년대 들어 붕어빵 자판기가 등장했어요. 밤 늦게도 살 수 있고 무인으로 운영돼요. 언제든지 붕어빵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붕어빵 체인점도 생겼어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나 거의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게 된 거죠. 편리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논쟁이 생겼습니다. 기계로 만든 붕어빵이 진짜 붕어빵인가? 어떤 사람들은 옛날 손맛이 사라졌다, 따뜻함이 없다고 아쉬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편하고 위생적이잖아, 이게 진보지 라고 말해요. 한쪽은 전통과 정성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효율성과 접근성을 원하는 거죠.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붕어빵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미국, 유럽, 호주에 사는 한국 교민들이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외국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재밌어요. 처음엔 대부분 의아해해요. 이게 생선 모양인데 빵이라고? 모양과 실제 내용물이 다르니까 놀라는 거죠. 근데 한 입 베어 물면 표정이 바뀌어요. 와우! 달콤한 팥소와 바삭한 겉면의 조화에 반하는 거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붕어빵이 K푸드의 일부가 되었어요. 일본 타이야키도 여전히 인기 있지만 이제는 한국 붕어빵도 함께 알려지고 있어요. 한동안 속빵만 다르게 변신했던 붕어빵이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간식이 되었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붕어빵의 여정은 정말 흥미로워요. 원래 일본에서 도미빵으로 태어난 음식이 한국에서 붕어빵이라는 이름을 얻고 겨울 길거리의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가 한때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으면서 프리미엄화되었고 이제 세계 무대에서 K푸드의 대표주자가 되었어요. 붕어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건 시대와 문화를 담은 작은 그릇이었던 거죠. 1930년대에는 일본 문화의 유입을, 60, 70년대에는 산업화의 시작을, 90년대에는 서민의 따뜻함을, 2000년대에는 소비 문화의 변화를, 그리고 2010년대에는 글로벌화를 담았어요. 다음에 붕어빵을 사드실 때 이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붕어빵이 더 맛있을 거예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바로 겨울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그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세상 모든 것의 기원 유레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